중부합통을 기본으로 해서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 담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담을 왜 우리가 신장과 관련해서 볼수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관절이 뻑뻑하거나 이럴 때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장에다 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관절 연발음에 회전격을 써도 잘 들어요. 왜 어깨가 습관성 탈구가 된다든지 돌리면 뻑 소리가 난다. 이런 사람들한테 테렌테백을 쓰면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생리적인 연관관계는 없고요. 요 중안은 잘 보셔야 돼요. 중부보다 중안이 훨씬 뚜렷하면 당연히 위장 치료해야 되겠지만 중안이 1, 2 정도 있을 때 폐랑 관련이 많다. 밑에 수부는 이 위장의 식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3초에 그냥 이 중만증이니까. 그 다음에 천초의 합통, 이 대장과의 연관관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초와 방광의 습을, 이 수지상원으로서의 역할 생각하시고, 요 소장의 부분은 소장이 양기와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열실형 환자들이 폐에 열울인 경우가 되게 많고, 소장의 양호 환자가 폐 양호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잘 걸리거나 찬바람 쐬면 콧물 줄줄 나오거나 이런 환자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호와 관련해서. 이제 이 폐 생리분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비장이 이렇게 있고 이제 신장이 여기 있고 폐가 여기 있고 신장이 여기 있고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장에서는 정신기화를 모장에 공급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담음을 해결을 하고 어혈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의 소멸작용을 빌어서 이 신기가 추동이 되면 양기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폐의 숙강작용과 더불어서 신장에 이제 수액 조절하는 작용과 폐장으로서의 역할이 진행이 되면 이게 순환이 자꾸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면 이 폐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심장, 비장, 신장의 역할을 이용을 해서 폐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간을 했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폐는 물론 관계가 없어. 심장, 비장, 신장의 이 역할을 빌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간과 폐는 보통 이제 이 상하운동의 축을 신장이랑 이 심장으로 보죠. 상하운동의 축은 심신의 이 상하관계로 보는데 이 간과 폐는 약간의 순환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은 이 승발을 도와주고 폐는 숙강을 통해서 이 신장을 보조하고 그리고 간은 혈계통을 주관하고 폐는 이 기계통과 수습대사계통을 조절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 잘라서 좀 보시면 돼요. 반 잘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에서 할 때도 중봉경과가 제일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게 될 폐에서도 이 소상대돈이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소상대돈은 애기들이 체하고 감기 걸려서 오면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폐병으로 왔다 소상 써갖고 뭐 특별하게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폐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간복진을 설명드리면서 간복진이 있을 때 이 우측 간복진이 있으면 좌측 중부복진이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간의 열울이 이렇게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가 왔는데 이 소부갑통이 뚜렷하고 중부갑통이 뚜렷하면 이 사람 간병도 있고 폐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시되는 걸 먼저 치료하면 예를 들어서 간병을 먼저 치료하면 나중에 폐병 치료해야 돼. 만약에 폐병을 먼저 치료했다면 나중에 간병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주고 치료해야 돼요.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랑 폐가.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의 기능, 그 다음에 비장의 기능, 신장의 기능을 빌어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핵심 목표인데 그 폐가 교정이기 때문에 이 한열 조수 편차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1번으로 따져야 될 건 한열 편차, 한열. 한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혈 편차가 생겼던 얘기는 결국은 심장에 열기가 과도해서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에 열기가 너무 저하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어제도구를 쓰는 거죠. 혹은 녹음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혈 편차를 따져야 돼. 한혈 편차. 한혈 편차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일단은 안 물어봐도 환자가 주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기는 어디가 싫어서 죽겠다. 어디 열이 나서 죽겠다. 추우면 감기에 자꾸 걸리고 문제가 생긴다. 자기는 더운 물만 먹으면 힘들고 더울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 더울 때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추우면 두드러기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한혈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문진을 했을 때 환자가 주소증이 한증이나 열증과 관계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소증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찬물을 별로 안 좋아해. 따뜻한 물을 많이 좋아해. 추위를 많이 타. 따뜻한 게 좋아 이러면 양호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더운 물만 먹으면 힘들고 찬물을 벌컥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차가운 게 좋고 이러면 열울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한혈이 맞지 않으면 폐 담음이나 기호에 대한 조절이 안 돼요. 되질 않아. 1번이에요, 1번 이게.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병리적으로 얘기하면 한이라는 거는 양호고, 이제 열이라는 거는 열운인데, 이 어제서부나 어제 녹음을 쓰면 열울의 해결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양호는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 상도인이 와서 해보라 그래, 안 돼. 뭐 일갑자 내공을 뭐 밀어넣어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만 잡아줘도 손이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린 도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이 침을 뭐 예를 들어서 10회나 20회 정도 넣으면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양호는 약을 쓰셔야 돼요. 오래가. 그리고 이제 독침도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열흘인 사람은 백부탕 쓰시면 돼요. 석고, 지모, 황근 이런 척률제를 잘 쓰시면 빨리빨리 좋아집니다. 이 양화인 사람은 이 보양제를 잘 써야 돼요. 부자나 건강을 써서 이 상처를 온양을 해주든지 아니면 개지마, 생강, 세신 이런 약을 써서 표부를 따뜻하게 해주든지 이런 온양제를 잘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제소부를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감을 잡으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파정격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혈 편차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비장의 능력으로 인해서 폐를 조절하는 게 비장의 영을 보충을 해서 폐기를 보충을 해주면 기운이 좀 좋아지고 이 저당적인 폐 담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장의 온화 능력을 활용을 하면 그게 이제 담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호와 담음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태연태백을 사한다 이거예요. 보한다, 사한다. 태연태백. 이 기호가 태연태백에 침을 잘 놓으면 꽤 괜찮습니다. 의외로. 제가 침 맞기 싫다는 사람을 굳이나 침을 맞아라. 침 2개만 놓게. 자기는 침만 맞으면 힘이 빠지고 힘들대. 그래서 침 안 맞고 싶대, 자기는. 근데 폐기호가 뚜렷하고 다른 병리가 별게 없어가지고 태연태백을 잘 놔준 다음에 태연을 살살살살 돌리면서 느낌이 어떠냐. 뭔가 이렇게 몸이 떠오르는 거 같고 기분이 좀 좋은 거 같지 않냐. 눈이 환해지는 거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침 맞는 동안에 괜찮은 사람이 꽤 있어요. 기운 없는 여자분들이 그런 반응을 꽤 많이 얘기해요. 지속 시간이 오래 가진 않지. 꽤 나름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 담음이 있는 사람들. 담음은 뭐 쉬운 거죠. 눈곱이 많이 낀다. 치다 병결한다, 뭐 치다 뭐 불경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눈곱이 생겨요. 폐에 담음이 생기면. 콧물이나 코딱지는 당연한 거죠. 가래.
아니면 비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폐 담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혈 때는 말 그대로 보기제 쓰면 돼요. 환기를 분약으로 쓰고 이 인삼백출, 감초 이런 걸 쓰면 이게 이제 위기를 보충하는 거고, 여기에 뭐 미맥이기 때문에 식으로 명문동이나 뭐 오미자 이런 걸 쓰면 이게 이제 연기까지 보충을 해주는 거야. 연기 보충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되게. 아까 얘기한 그 귀비탕도 되고, 인삼 양탕도 되고, 미맥이기탕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식견대부탕도 그런 약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담음을 해결하는 약은 여러 가지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해산도 생각할 수 있고, 폐 약 중에서 삼소음 들어보셨죠? 삼소음. 삼소음도 이 태연태백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길경지각에 이진탕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흉부의 담음을 해결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쓸 수 있는 담음 약에. 삼소음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왜요? 뭐 질문 있어요? 예? 목이 아프다고요? 예? 일주일째 안 낫고 있다. 목 아픈 게. 오늘 실습 대상이네. 그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되게 잘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 목소리가 안 나올 때 폐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따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따가 딱 침을 놓고 갑자기 막 목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는. 뭐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장과 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음액편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습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세련되게 얘기하면 조습은 모정에서 음어죠. 습은 숙이죠, 숙이. 붓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조절하는 게 척태근곡을 쓴다 이거죠. 척태근곡을 쓰면 이 음어와 숙이가 해결이 잘 돼요. 참 이게 침치료가 희한한 거는 모장의 음어가 약을 먹어도 사실 보충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척택에 침을 넣으면 침을 넣은 순간만큼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갑자기 막 촉촉해지는 건 아니고요. 모관이 촉촉해져요. 이 폐 음어로 인해서 코가 건조한 사람이 척태근곡을 쓰면 코가 촉촉해지면서 숨쉬기 좀 편하다고 얘기하고요. 목이 이렇게 막 소태같이 모래 막 이렇게 까끌거리는 것처럼 그렇다는 사람이 척태근곡을 놓으면 입이 좀 촉촉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놀 때뿐이지만 결국 이제 자한강 같은 약을 먹어야죠. 폐암 보충하는 약을. 그리고 이제 이 습이라는 건 이제 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폐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이나 손, 발 이런 데가 붓는다든지 아니 눈물이나 콧물, 가래 이런 게 줄줄줄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 지나치게 땀을 많이 삐질삐질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척태근곡을 사용하시면 좋아진다 이거죠. 이 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한강화탕,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자한강화탕 쓰는 게 이와 비슷하고요. 요 수기와 엽기에 관련된 부분은 월비가출탕이나 마행감수탕 쓰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공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처방들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방에 대한 연결을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그 처방의 구성 본초를 보시고 처방 구성을 외우면서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병례와 매칭을 시켜보고 연결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감기 비염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어제서부가 하늘 편차를 조절한다. 태연태벽이 기어와 담음을 조절한다. 척태근곡이 음어와 스기를 조절한다. 이 관점에서 이제 오행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취업날 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한 단계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복합병리 12개를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나요?